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드리는 시간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보내주셔야 또 먼저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나오셨고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 종목부터 볼 텐데요. 013-3366-0110번 통해서 들어온 문자입니다. 하나사공사님께서 두 종목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한라공조를 21,300원에 20% 있으시다고 하고요. 또 인프라웨어는 15,200원에 사셨는데 비중은 25%라고 하셨습니다. 박성희 전문가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한라공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시장이 그리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죠. 현대기아차가 아무래도 강세이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을 선두로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한라공조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M&A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덜 빠졌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윗꼬리 아랫꼬리가 아주 많이 달린 걸로 봐서는 거래량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거래가 좀 한라공조 쪽으로 오늘은 붙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신 가격을 좀 보면은 21,300원에 사셨다고 하면 크게 수익은 아니시고 약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신데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라공조는 다른 여타 자동차 부품주에 비해서 약간은 비싼 상황입니다. PR 11배 정도인데 다른 부품주들은 7배에서 8배 정도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PR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시장이 올라갈 때 자동차가 대장이 된다고 하면 한라공조도 분명히 지금보다 좋은 수익률 보여줄 수 있겠지만 자동차는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에 좀 와 있죠. 기관이나 자문사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포트는 좀 줄여주고 다른 비중, IT를 비롯해서 화학이나 정유를 좀 늘려주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반등을 하는 날 같이 좀 반등을 해줄 때 좀 정리를 하고 포트를 변경하시는 게 약간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평선이 크게 정배열 상황에서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60일 이평선이 계속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직전 고점이었던 28,000원까지 보기에는 자동차 업황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수출이나 매출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겠지만 성장률 자체가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5,000원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거 권해드리겠고요. 2만원 정도 손절 라인 정해드리면서 심리적 지지선 이탈 시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프라웨어도 있죠? 예, 인프라웨어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인프라웨어는 최근에 자회사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인프라웨어보다는 디오텍 쪽으로 기관이 많이 매수세가 쏠려 있는 상황이고 7,000원부터 디오텍을 12,000원까지 아주 급등을 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모바일 오피스를 공급하고 있는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쁠 일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패드 3가 출시가 된다고 하면 아이패드 3에 탑재되고 있는 OS는 인프라웨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디오텍도 마찬가지죠. 필기구 관련해서는 디오텍은 거의 국내 독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프라웨어도 중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자사주를 좀 매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가 악재로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정도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물량 소화 과정 그리고 투심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프라웨어는 뭐 PR 20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15,200원에 사셨다고 하면 지금 횡보 구간에서 약간 높은 구간에서 사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지지를 받고 좀 올라가 줄 수가 있을 텐데요. 가격대로 봤을 때는 지금 20일 이평선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한 14,000원 정도 지금 14,200원이죠. 14,000원 정도에서는 거래량이 좀 받쳐주면서 지지를 받아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고만 하면 약간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조금 더 받고 그 이후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고 지금 현재 손절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404님의 종목이죠. 한라공조와 인프라웨어 이렇게 두 종목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이분께서는 IT 대형주 두 종목 들고 계시네요. 먼저 LG전자를 76,5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또 하이닉스는 27,2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향후의 전망과 매도 시점 알려주십시오 하시면서 3706
371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가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고 계신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팀장님? 일단 아무래도 지금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IT 업종 자체가 그런 부분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는 일단은 뭐 TV라든지 가전, 그다음에 지금 핸드폰 분야에서 일단은 상당히 좀 지난 3분기보다 좋은 실적을 좀 달성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그 영업이익 수준은 상당히 좀 미미하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조금 지금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갈 길이 상당히 좀 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한 측면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감을 올해 얼마나 좀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좀 갈라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이제 좀 개선될 수 있다. 특히 이제 LTE 폰에 대한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그다음에 LED TV 쪽,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얼마만큼의 성장이 이루냐에 따라서 LG전자는 급등 아니면 급락을 좀 나타낼 수 있다. 왜냐면은 기대감을 충족시킨다면은 앞으로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 매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수급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 1월 말에 이 형성된 갭이겠죠. 갭 부분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초에 그 85,000원 구간에서 지지 테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구간이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다라면 일단은 윗방향으로 10만 원까지 돌파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언급드리겠지만은 다시 한번 84,000원을 밑으로 깨고 내려온다면 주가는 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도 그렇고 이제 개인 투자자보다는 정보력 측면에서 상당히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준다라는 부분은 실적이 그만큼 좀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84,000원 이탈시는 일단은 매도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1차 목표가는 93,000원, 2차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좀 설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이닉스를 좀 언급드리자면요.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디램 쪽에서는 이제 세계 글로벌 MS 2위를 좀 차지하고 있죠. 근데 낸드 쪽에서는 한 4위 정도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반도체 값이 얼마만큼 상승한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뭐 다른 사업부들이 굉장히 좀 많죠. LCD나 뭐 반도체, 그다음에 핸드폰,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 부진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만회를 해주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데 하이닉스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이 좋아야만 급등을 할 수가 있고 좋지 않으면 급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언급드릴 수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기관들은 오히려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으면은 최근에는 주가가 급등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이 같이 끌어주는 흐름이 아니라면은 대형주는 좀 급등 나오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좀 돌아서기를 좀 바라보자라고 좀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 흐름 보시면요. 전저점이죠. 25,000원. 25,000원을 손절가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5,000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장기 평선을 뚫은 다음에 그 장기 평선 가격이 지금 25,000원이죠. 481선 가격이 25,000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 27,200원 대비 한 10% 정도 밑으로 25,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아무래도 여기서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3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는 3만 원, 손절가는 25,000원만 좀 잘 지켜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대형주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지수가 급등하면은 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 제가 보는 시장과는 지금 지수 자체가 급등할 가능성보다는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두 종목 다 LG전자나 하이닉스다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4개 받고요.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그 RNL 바이오입니다. 예, RNL 바이오 들고 계세요. 얼마에 사셨습니까? 그 두 번에 사가지고 5,700원에 샀습니다. 5,700원이 매수 단가시고요. 비중은 어느 예, 정도나 있으신가요? 한 50% 됩니다. 두 번에 사는 바람에. 예, 두 번에 나눠 사셔서 비중이 좀 많아지셨어요. 예. 예. 떨어지는 바람에 그걸 또 한 번 더 사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2.5% 올라서 이제 가격이 53,040원까지 왔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그거를 예. 2월 1일 날짜로 샀는데, 예. 지금 계속 사자마자 그게 자꾸 조금 올려놓고 또 많이 빼풀고 그래가지고 계속 내려가서,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이거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랬는데 오늘 뭐 조금 올려주기는 하는데 오늘 또 조금 올려놨다가 또 내일 또 팍 빼볼까봐. 불안하신가 그래서 봐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될란지 몰라서 예, 좀 문의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불안하신 거 보니까 이 종목은 좀 짧게 수익 보고 나와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예, 예,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치 않게 주가가 빠져서 추가적인 매수도 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예, 예. 예, RNL 바이오 박성일 전문가께 여쭤볼 건데요. 잘 들어보시고요. 예, 예, 또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언제든 다시 전화 주십시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박성일 전문가님. 예, RNL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좀 만들고 있죠. 메디포스트랑 좀 묶어서 보시면 좋은데, PR이나 PBR 측면,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는 이제 RNL 바이오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측정이 안 되죠. 그만큼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테마가 붙었을 때 좀 같이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이 좀 좋은데, 메디포스트나 RN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가 붙었다가 테마가 꺼진 지 한 3, 4개월 정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마주 환매 차원에서 RNL 바이오 쪽으로 테마가 오지 않는다고만 하면 거래량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원대는 기존에도 계속 몇 달 동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5,000원대를 깨고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700원 너무 비싸게 사지는 않으셨다. 테마주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 테마는 정치나 정책, 그렇지 않으면 이제 IT 부품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 기다리기가 좀 쉽지가 않죠. 기다릴 수 있다고만 하시면 조금 중기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메디포스트 지금 12만 원 정도니까 한 번쯤 반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기다리셔서 거래량만 좀 체크하시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정말로 빠져나와서 다른 테마 종목으로 좀 편승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 이평선이 조금 역배열 측면에서 역배열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약간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5,500원 정도에서는 과감하게 비중을 확 줄여버리시고 나오셔서 다른 포트를 짜시는 게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짜는 데도 조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수익 좀 많이 보고 싶다 하시면요. 5,500원 왔을 때 일단 팔고 다른 종목 보자 하셨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RNL 바이오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자화전자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자화전자를 9,780원에 사셨어요. 얼마에 매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7196님께서 보내셨는데 비중을 적지는 않으셨고요. 네. 어제 오늘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간 조정이 좀 거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를 한 종목이죠. 작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덕분에 핸드폰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한 케이스인데, 그런 만큼 앞으로의 그런 실적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면 주가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힘이 상당히 좀 강하죠. IT 부품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IT 부품 업체들 다른 종목들보다 힘이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IT 부품주의 상승이 있다라면 자화전자의 상승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라든지 진동 모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의 핸드폰 매출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좀 갈릴 수 있다는 부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거래량이 상당히 좀 급증하면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차적으로 저항대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하향 추세에서 일단은 그 고점을 좀 벗겨내기 위해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물이라는 것은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물보다 매수세가 얼마만큼 강한가가 향후 주가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000원까지의 목표가는 충분히 설정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반기 이내 정도 한 그 가격을 좀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손절가 자체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저점 라인이 지금 강하게 지금 지지가 되고 있죠. 9,000원 라인이 이탈될 경우는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
목표가는 한 12,000원까지는 좀 바라보시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남해화학이 오랜만에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1,4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시라고 합니다. 8204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박상윤 연구원 봐주십시오. 예,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비료 생산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게 크게 변동이 없는데 올해 좀 적자로 작년에 적자로 좀 전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료 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죠.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혜 혹은 농산물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횡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신 가격대를 지금 보면 남해화학 11,400원에 사셨으면 지금이 딱 사신 가격대인데 여기서 더 들고 가야 할지 더 들고 가지 마셔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측면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양봉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을 보면 양봉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횡보나 조정을 받을 때마다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 매집을 했던 세력들이 아직은 팔고 있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거나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남해화학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주식입니다. 아무래도 비료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성을 갖거나 해외 매출이 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만 가지고는 아주 좋은 수익률을 거두시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직전 고점이 지금 11,900원, 12,000원 정도인데요. 12,000원 상황에서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하게 뚫고 가준다고 하면 그 다음 고점인 14,000원까지 한번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12,000원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여주거나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는데도 장대 양봉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남해화학 봤고요. 이번에 또 전화 들어온 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포스코 캠텍, 포스코 캠텍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나 사셨습니까? 16만 원에 20%. 16만 원에 20%요. 예, 혹시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요, 한 3주 됐어요. 한 3주 정도 예, 되셨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쭉 어저께 조금 탁 올라오더만은 오늘 초반에는 올라오더만 또 조금 빠지더만 다시 원위치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금요일에 5% 급등하지 예. 않았습니까? 이때 예, 올랐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글쎄, 그 포스코 뭐 철강 그것 좀 뭐 자사분 뭐 그게 공시에 뭐 아니다고 놓으니까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최대 주주가 포스코인데요. 포스코가 예. 지분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5% 급등이 나왔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검토한 바 없다라는 공시가 없다고, 뜨고 난 이후로는 오늘 장에선 좀 밀립니다. 예, 예. 이 종목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글쎄 지금 한 많이 빠진 상태고 지금 또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갖고. 예, 한 18만 원까지 갈 수는 있을런지 한 달 사이에 예. 그게 궁금하네요. 한 달 만에 18만 원 갈 수 있을지가 알고 예, 예. 싶으시다고요? 예. 예, 포스코 캠텍 지금 매수하신 가격 부분에서 큰 변화 없어서 아직 손실은 아니신 상황에서 예.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예, 예. 들어보십시오. 예. 예, 홍 팀장님. 네. 예. 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포스코 네, 캠텍이요? 그렇습니다. 예. 매출 성장성이나 지금 마진율, 그다음에 지금 ROE,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현재 수준을 받기에는 너무나 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투자 관점, 그러니까 장기라는 것이 아무래도 6개월 이상 아니면 한 6개월 정도까지 좀 기준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그러한 뉴스, 그러니까 최대 주주 매각 이슈로 인해서 주가 하자로 좀 급등이 나왔고요. 그 부분과 좀 더불어서 문제는 뭐냐면은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그동안에 좀 많이 이제 벌어져 있었죠. 근데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481선까지 주가가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보다는 옆으로 기는 횡보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의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 철강 제조, 그러니까 철강 공정에 쓰이는 뭐 내화물이라든지 생석회 이런 부분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성장성은 2차전지 음극재 공장이겠죠. 그러니까 음극재라는 것이 양극재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음극재 공장이 성공리에 조금 마친다랍니까? 성공리에 지금 진행을 좀 잘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실적도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좀 개선이 되면서 철강수에 대한 증가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음극재 공장에 따른 지금 매출 성장이 좀 있다라면은 주가는 한 차례 좀 폭발적인 슈팅도 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오히려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선이 돌파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21선이 지지 테스트가 나온다라면 그때 좀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겠다. 그래서 지금 18만 원이 목표가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인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좀 잡고 가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14만 원 정도 좀 잡고 계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다. 그다음에 지금 자기 자본 이익률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해서 40%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봤을 때 기업이 장사를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문제는 시간이 좀 문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 캠텍 문제 없겠어요. 20만 원 목표가 설정해 보십시오. 자, 전화 한 통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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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문자 먼저 받아보죠. 문자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서울반도체가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서울반도체를 21,6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2350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이 종목부터 좀 봐주십시오. 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LED 업황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서울반도체, 루멘스를 비롯해서 좀 많이 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서울반도체가 더 올라가려고 하면 경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중소형주를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가 LED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제1 납품처는 삼성전기죠. 전기한테 다 팔고 그 다음에 전기가 다 소화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서울반도체, 루멘스 순서로 물량이 넘어가게 돼 있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서 지금 전기가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LED가 팔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 아주 쉽게 아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LED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로 서울반도체가 2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2만 5천 원, 6천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만 6,900원, 2만 7천 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죠.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PER, PBR 측면에서 서울반도체 싸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을 작년에 하향 조정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큰 폭으로 예전에 4만 원대 이상에 있을 때만큼의 개선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반도체는 지금 이익을 실현하신 게 좋지 20% 정도라고 하시면 비중도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이익을 전부 다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매매를 하실 거면 일단은 전기 쪽으로 LED를 갔다가 LED가 전기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 반도체, 서울반도체 쪽으로 넘어오는 게 어닝 측면에서는 분명히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손절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5천 원대에서 지지를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면 5일선 이탈 시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매도하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요. 지금 수익 난 거 좀 챙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반도체 봐드렸고요. 이번에 넥센타이어 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를 2만 350원에 30% 가지고 계신 분은 8782님이신데요. 홍 팀장님 좀 짧게 봐주십시오. 네, 좀 짧게 봐드리면요. 지금 손실폭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죠.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좀 바닥에 좀 다져갑니다. 그러니까 좀 기관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의 우려가 상당히 좀 크고요. 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다라는 것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물론 지금 마음고생이 심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탄력이 좋은 종목이고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죠. 국내 3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3위의 타이어 업체고 앞으로의 자동차 업황에 문제가 없다라면 넥센타이어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까지 넣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중요하게 될 지지선이 16,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홀딩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까지 상승을 할 때 거래량 추이가 굉장히 좀 증가가 많이 되면은 추가적인 급등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6,000원의 지지가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그리스 의회가 난항 끝에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자정께 2차 구제금융협정과 채무조정 양해각서 승인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300억 유로의 추가 구제 금융을 지원받는 대신 최저임금 22% 및 연금 삭감, 공무원 연내 15,000명 감원 등을 통해 올해 33억 유로 등 2014년까지 국내 총 생산 대비 7%를 줄이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금융 지원을 받아 다음 달 5일까지 국채 교환 절차를 완료해 만기 도래하는 145억 유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그리스가 긴축안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1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로그룹 회의에서 최종 지원 여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카드업계가 수수료율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칩니다. 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안 통과가 강행되면 헌법 소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법무법인 검토 결과 이 법안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무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각 카드사 및 해당 노조 중심으로 단계별 투쟁을 실시하고 성과가 없으면 헌법 소원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구조조정이 진행되자 재개발 지분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월 서울 재개발 지분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2,454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2,522만 원에서 2.7%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월별 재개발 지분 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면적별로는 33에서 66제곱미터의 상가 또는 주택의 3.3제곱미터당 가격이 3.29% 떨어져 내림폭이 가장 컸습니다. 국세청이 삼성전자에 최대 수천억 원가량의 세금 추징을 통보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작년 7월부터 계속된 정기 세무조사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하고 조만간 1,000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추징액은 삼성전자가 앞서 2007년 하반기 세무조사 때 받은 180억 원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과 삼성전자 간 과세 규모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커 추징액이 확정되더라도 삼성전자가 불복해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그리고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 유지가 되는데요. 시장 흐름 끝까지 보시고요. 잠시 뒤에 이어질 글로벌 투데이도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